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은 촌철님들이 올려주신 현자 같은 말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모든 뉴스들에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도 좋은 말들일 것 같아서요. 일단 박초헌님, 앞만 보며 달리다 보면 좌우를 놓치게 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파란대문님은 길 가다가 잘못 들어선 걸 알았으면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안 좋은 길은 노, 이젠 좋은 길로 고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자,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합당 논란이 계속되던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중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강득구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빗사기라고 그러죠. 빛의 속도로 삭제를 하긴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났다.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 바람이라고 한다. 바로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받았다라는 내용을 페이북에 올렸다가 빗삭을 했습니다. 자, 좀 짚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한민수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한번 소화를 해보고 짧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난 19일의 과정을 보면 몇 번의 단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절차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 발표. 이 절차에 문제 제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러다가 밀약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과거 친문 세력이 주도권 회복을 위해서 합당,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 과정에서 조국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정서도 많이 표출이 됐습니다. 이게 일련의 전개 과정이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민주당 바닥 정서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 추진은 잘 될 수 있겠는가? 이게 하나의 지금 체크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눈 녹듯 녹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걸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의 체크포인트는 조국 혁신당의 진로입니다. 특히 지방선거의 전략이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또 관심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진단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 선거연대를 안 하고 독자 선거를 치렀다가 결과가 신통치 않게 나온다고 한다면 합당 동력은 더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독자 선거 자체가 이 합당 논란 과정에서 표출되고 확인된 민주당 당원들 바닥 정세에서 흐르고 있던 조국 대표에 대한 부정적 기류, 정서 이거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선거연대 안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선거연대의 방법은 뭐가 될 것이냐? 가장 유력한 방법은 알아서 단일화 방법이 아마 가장 유력할 것이다. 선거구별로 후보들이 알아서 단일화하는. 이러면 당 입장에서도 부담은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는 문제는 딱 하나인데요. 조국 대표의 출마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남는 문제가 되는데 자, 민주당이 배려를 해서 단일 후보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해서 금배지를 달 시나리오 이거는 작동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밀약설까지 나온 상황에서 조국 대표를 밀어주는 식의 사전 단일화를 민주당 지도부가 밀어붙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조국 대표가 어느 지점에서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를 정하고 진로를 정할 것이냐가 어찌 본다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호날다님이 잠시 쉬면서 한숨 고르고 갑시다.
라고 올려주셨고 담배가게 순구미님은 분탕만 치고 이게 뭔가요? 책임지는 사람도 없네요. 라고 또 지지매님은 올려주셨어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2부 인터뷰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간밤에 또 결정이 나온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고성국 씨에 대해서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징계 사유로 3가지를 들었는데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미화하며 당사에 사진을 게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반복적인 공천 배제 선동한 점,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항쟁으로 미화하면서 법치주의를 부정한 점, 징계 사유로 이 3가지를 추렸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수위에 대한 설명도 했는데요. 고성국 씨가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당원의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제명 바로 아래 단계의 탈당 권유가 상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한 단어로 축약을 해서 평가를 한다면 뭐냐? 그건 멍군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 결정을 한 것이 장군이라면 고성국 씨에 대한 탈당 권유 결정은 그에 대응하는 멍군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똑같습니다. 첫째, 징계 사유가 똑같습니다. 발언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징계 수위도 똑같습니다. 탈당 권유로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징계 수위를 이렇게 결정한 데 있어서 국회의원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윤리위원회가 장이야 하니까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멍이야라고 받았는데, 자, 관심사는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이 징계 결정이 확정이 되느냐 아니면 중앙당으로 넘어가서 지도부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뒤집히느냐, 이게 관심사인데, 자, 중앙당으로 간다고 칩시다. 무슨 명분으로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고리를 확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려면 김종혁 케이스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당 지도부나 중앙윤리위원회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논리가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논리가 개발될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징계에 대한 고성국 씨 입장이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윤리위에 갔다고 하니까 뭐 나랑 토론을 붙여달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유튜브 채널도 들어가 보고 페이스북도 들어가 봤는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 특히 관심을 모은 건 22개 파병 국가에서 채굴한 돌로 밭드로청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주의를 꽃피운 광화문 광장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김민석 총리가 공사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런 지하를 포함한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공사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아마 곧 하지 않는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해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그저께 있었던 일인데요.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시는 민선 자치정부입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선택된 자치정부에 이런 식의 과도한 직권 남용을 행사하게 되면 서울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정체성이 다르고 당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법 기술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폭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도 바람직한 전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슬래탄토님이 시장직 또 거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짚을 점은요? 아주 익숙한 단어 2개를 오세훈 시장이 꺼내들었습니다. 저항권과 법기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들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저항권. 국민 저항권 개념은 제가 들어봤는데 자치단체 저항권이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도대체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자, 그러면 중앙부처의 판단에 대해서 저항을 하겠다는 것은 이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중앙부처의 판단과 요구는 법률에 의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치주의 부정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대답이 좀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 법기술 부분인데 발언 의도상 법을 앞세워 꼬투리 잡는다라는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럼 이건 행정법률주의 또는 법치 행정주의하고 뭐가 다른 건지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제가 좀 지식이 짧아서. 오세훈 시장은 또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사항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 이 점을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은 저항권을 행사한다고 칩시다. 그럼 저항권 행사는 언제 할 건데요? 라는 질문이 이어 붙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재선 도전 뜻을 밝혔습니다. 그럼 조만간 시장 직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항권 행사를 진두지휘할 수 있을까요? 오세훈 시장이. 또 하나, 저항권을 행사하려면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한국전쟁 참전국의 협조 아니겠습니까? 특히 돌 기증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건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 그죠? 그러면 저항의 수단도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저항하실 건데요? 이것도 궁금하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3097님. 뭐만 하면 저항권이라고 하는데 국민에겐 투표로 저항권이 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울트라 왕 당근님은 약간 근본적인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감사의 정원이 왜 필요합니까? 감사를 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황교안 전 총리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를 운영을 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었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가 자신에 대한 호칭 문제를 이 재판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피고인 황교안이라고 불리니까 죄인이 되는 것 같다 라면서 이 호칭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황교안 대표라고 직함을 말해주면 나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뒤에 대표자를 붙여달라? 예,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알다시피 관행이었고 여태까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왔다면서 지적한 문제에서 생각은 해보겠다라고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긴 한데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호칭 시비는 처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도 있는데 그거 잠깐 전해드릴까요? 지난해 12월 30일이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피고인 윤석이라고 자꾸 호칭을 하니까 이게 거슬린다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줄다리기 끝에 특검 측이 윤석열 피고인으로 부르기로 하면서 상황이 일단을 낳게 됐습니다. 전 이거 보면서 피고인 윤석열과 윤석열 피고인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합의를 봤다고 하니까 뭐 그냥 그렇게 넘겼는데요. 근데 이 사례는 황교안 전 총리 건에 비하면 약과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황 전 총리는 한 발 더 나가서 피고인 황교안이 안 되고 피고인 황교안 대표라고 불러달라라고 좀 주장을 했으니까 이게 더 센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도대체 뭐가 그리 존귀해서 그러냐라는 말. 이건 안 하겠고요. 오히려 황 전 총리의 이 말을 받아들여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건 고쳐야 한다라고 황교안 전 총리가 주장을 했대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서 호칭도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표 직함이 없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누구는 피고인 아무개라고 하면서 뒤에 직함을 붙이고 그러니까 피고인 아무개 대표 이렇게 부르고 누구는 피고인 아무개 씨라고 붙이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 앞에 평등 차원에서는 어떻게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그게 호칭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 차제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피고인 아무개 씨로 직함 무시하고 씨로 다 통일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종국님.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해당됩니다. 제발 권력 욕 좀 그만하세요. 황교안 피고인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트리바이더 스트림님은 피고인이 무슨 죄인인가요? 기소를 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런 사람이 검사라고 다른 사람은 열심히 기소했겠죠? 라고 꼬집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19일 날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 나오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배희철 변호사가 근황을 전했습니다. 8일 접견실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이 날씨가 곧 풀리겠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뭐 하루에 새벽 5시에서 6시, 저녁 9시에서 11시 그리고 매일 주야로 두 손을 모으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19일 재판에는 당연히 참석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뭐 참석한다는 얘기는 베이철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변호사가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뭐 참석한다니까 그냥 이제 그 주문, 낭독 그냥 경청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망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소된 대상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양주 사업소 야적장에서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그러한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어찌 본다면 회장님, 대표님 무죄 선고하니까 법인만 또 물기는 뭐 하겠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인도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 안전책임 담당, 그다음에 양주 사업소 관계자 3명, 도합 4명에 대해서만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선고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 도대체 저는 이 그 방송을 하면서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가끔씩 드는 자괴감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국어는 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어휘력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경영 책임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회장님이 책임자가 아니고 대표님이 책임자가 아니면 누가 책임자입니까? 그러면 재판부는 이들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봤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면 회장님과 대표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짜잘한 문제까지 챙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까?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네, 바로 그런 댓글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프레님, 사법부는 진짜 기득권에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중대재해법 뭐라 하러 있습니까? 권광유님, 노동자만 피해자죠. 그리고 윤영기님, 그래서 법을 만들어놨는데 법 취지를 모르는 판사 아닙니까? 라는 질타의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정도환 회장은 어제 기자들이 숨진 근로자나 유가족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저도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올해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28년 29학년도에는 613명, 2030학년과 2031학년은 공공의대 신설 등을 포함해서 813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자, 의대 중환부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장학금이나 이런 걸 주고 의대 졸업하면 10년 동안은 그 지역에서 의사 생활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모두 이 증원부를 이 몫으로 뽑는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요. 대한의사협회는 반발을 했습니다. 향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혼란의 정도,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겪은 게 있기 때문에 혼란의 정도가 어떻게 될지가 이제 지금 관심사가 되는 건데, 자,
의사협회 이런 반발 이전에 자,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고 하는 전부터 먼저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윤석열 정부 때에 비해서는 증원분이 확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증원의 어떤 방법도 확 바꿔버렸습니다. 공공 지역 의료가 상당히 부족하다 해서 여기로 돌리는 쪽으로 지금 증원 방법을 잡았습니다.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할까요?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